자, 숙전에 이어서 진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숙전진. 진. 우리 양화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삼랑진 이렇게 진입니다. 그 진은 나루진입니다. 향가에서는 망자의 영혼이 저승에 가기 위해서 배를 타는 나루터입니다. 이것은 고대의 내세관을 뜻하고 있습니다. 나루라는 말은 수백만 번 반복해서 언급될 것이니까 향가에서 나루진 이 글자가 나오면 아하, 저승 가는 나루터. 일단 이렇게 아는 체 하셔도 100중 99번 대충 들어맞습니다. 다음으로는 세무 이렇게 두 글자가 나옵니다. 세상세 무사무. 간단합니다. 온 세상의 무사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백제 전쟁터에는 외국뿐만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다 참여합니다. 그 나라들의 무사를 말합니다. 외국, 백제, 신라, 당나라, 심지어는 나중에는 고구려 죄다 참전합니다. 한반도 백제 땅 전쟁터에 온 세상의 무사들이 몰려들었고 거기서 죽고 사는 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무, 온 세상의 무사들 이것은 국제 대전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여기 나오는 숙전지는 작게는 천황이 그날 일시정박했던 어느 바닷가 조그만 포구, 즉 나루터 이름 숙전진입니다. 해외 교문이 우리가 외국에서 나 서울 가 할 때는 꼭 서울이라는 지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이렇게 알아들어야 하듯이 여기서 숙전지는 조그만 포구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액전왕이 그날 숙전진에 도착해서 향가를 짓는데 그 나루터 이름이 숙전진. 그러면 이 지명에다가 이런 뜻을 담으면 되겠다. 그렇게 착안을 해서 이 8번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작품 속의 숙전진은 실제 어느 작은 포구 숙전진이 아니라 백제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를 운용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문장입니다. 이 구절이 문제의 구절입니다. 역사를 요동치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떠오르는 달을 기다리자. 떠오르는 달을 기다리자. 이렇게 풀립니다. 이 작품은 1월 14일날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보름날 밤이 대보름날 달이 뜨고 있겠었죠. 향가시대 우리 조상들은 영원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저승으로 간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한 내세관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용감무쌍한 외국군에 의해 신라와 당나라 군사들이 떼죽음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들의 저승 영혼들은 저승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신라와 당나라 군의 저승길을 밝힐 달이 떠오를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자. 향가요.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게 해다오. 이렇게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구절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누구의 저승길을 밝힐 달이냐?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라와 당나라 군사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백제와 외국군의 영혼이 가는 저승길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향가를 숭상하였습니다. 향가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향가에다가 자기의 소원을 담았습니다. 왜 그러냐? 향가는 거기에 담긴 뜻대로 일을 이루어지게 할 것이니까요. 그래서 향가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향가라는 노래는 글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천지신명이 그 글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질 수도 있는 노래입니다.
향가는 그러니까 뜻을 정확하게 써놔야 하고 신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듣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이 따롭게 해독해버리면 향가는 전혀 다른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가는 그 신과 인간의 그 의사소통의 착오에 의해서 천의 얼굴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향가가 변심했다. 우리는 이렇게 써놨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이건 향가가 변심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신이 향가의 뜻을 신의 방법으로 읽어낸 내용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향가의 글자를 어떻게 써놓느냐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수가 나면 안 됩니다. 이유는 다시 말하지만 향가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향가의 뜻은 뭐냐 글자에 의해서 신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작품에는 누구의 저승길을 밝힐 달이냐 이것을 정확히 써놓지 않았습니다. 물론 출정하던 외국의 수뇌부는 당연히 신라와 당나라 저 못된 군사들이 저승으로 갈 것이야. 노래 뜻이 이렇다고 당연히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믿음입니다. 향가의 뜻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해지지 않은 것이 향가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제는 향가 마음대로입니다. 향가는 지 마음대로 누구에게 미소를 짓고 누구를 외면할지 이제는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정되지 않은 미래, 불확실성의 세계. 이것은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향가 마음먹기에 따라 숙전진, 전쟁터의 역사는 요동치게 될 것입니다. 과연 향가는 어떻게 마음을 먹을까요? 백제 최후의 날에 이 향가는 어떤 마음을 먹게 될까요? 다음 요 구절을 한번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단지 대자 이렇게 두 글자입니다. 그 중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자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가 바로 8번가는 우리말로 불렸다. 이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자는 놈자입니다. 기자 할 때 이자, 저자, 기자 할 때 놈자자입니다. 이자는 뭐냐? 배우놈이 무대로 나가서 적군을 무찌르는 연기를 하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보온입니다. 소리로는 현대 공연 대본에서 지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대자의 구성을 보면은 대자 기다리다 됩니다. 이 기다리다 이러한 글자에 자자라는 글자가 붙어 있습니다. 기다리다 플러스 자. 그러면은 이것을 기다리자 이렇게 읽게 됩니다. 이런 표기법이 향가의 표기법입니다. 다시 또 한 가지 조금만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신라에서 사용되던 이두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접적인 방법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액전왕이 한자 자라는 글자를 일본식이 아니고 현대 우리가 읽는 한자 발음인 이렇게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한자를 우리말 한자 발음으로 읽고 있더라. 누가? 액전왕이. 이것은 현대 일본식 이 넘자자가 현대 일본식 발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 우리도 쓰고 있는 한국식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누구죠? 액전왕이 현대 한국식 발음으로 이 글자 놈자자를 읽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으로 유추해 보면은 액전왕이라는 글자는 누까따노 오끼미 이렇게 읽어야 할까요? 액전왕으로 읽어야 할까요? 액전왕으로 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누까따노 오끼미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 오키미가 그렇게 읽고 있잖아요. 액전왕이 그렇게 읽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명천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명천왕으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일본인들이 말하는 사이메이 덴노 이렇게 읽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향가 연구에서 한자를 발음할 때 우리말로 읽자, 누카타 이런 식으로 읽지 말자, 액존왕 이런 식으로 읽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구절입니다. 밀물이 나란히 연못으로 밀고 들어가듯 공격하리. 밀물이 나란히 연못으로 밀고 들어가듯 공격하리. 이렇게 풀이됩니다. 왜곡구는 거대한 밀물입니다. 그리고 적구는 작은 연못입니다. 밀물이 밀고 들어가 연못을 덮쳐버리듯이 압도적인 군세로 신라와 당나라 군사들을 밀어붙이자,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제 자 힘껏 기회를 펼치라고 빌어야지. 자, 이제 무사들이 충돌할 것입니다. 이제는 할 수 있는 건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입니다. 오로지 신에게 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향가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빌고 있습니다. 향가도 잘 만들어 놨습니다. 누가요? 액전왕이. 왜곡군이 힘껏 기회를 다하여 예술처럼 적군을 무찌르게 해달라. 이제 모두가 천지신명에게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구절이 나와요. 예술처럼 무찌르라. 이것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날 무대가 바닷가에는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우들이 나가서 적군을 무찌르는 그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야말로 있는 기회를 다하여 예술처럼 그 장면을 연출하라, 연기하라, 이러한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향가는 한국에서나 일본에서나 연극으로 공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호에 이런 두 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보원입니다. 호자가 영차호, 영치기 영차할 때 영차호, 예는 기회, 예술 할 때의 예입니다. 그러니까 호예는 무대 배우들한테 있는 힘껏 재주를 다하여 예술처럼 적군을 무찌르라. 이렇게 연기를 하라. 이런 뜻을 가진 보원, 다시 말해서 지문입니다. 있는 힘껏 기회를 다해서 신라와 당나라군을 물리치자. 당시 파병군의 그 연기 모습에서 당시 파병군의 사기 충천한 모습이 눈앞에 보입니다. 자, 8번가가 우리말로 불려졌다는 근거입니다. 보시죠. 기다리다 대입니다. 그리고 놈자. 기다리다에다가 자를 붙이니까 기다리자. 이거 우리말 아닙니까? 그 다음 이제 자 빌어야 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는 말에다가 놈 자자가 우리말 발음 이제 자 이제 우리 이거 하냐 할 때 그 자자로 쓰이겠습니다. 다음에 또 걸채 빌다 걸 재수할 때 그 채입니다. 그러니까 빌다 플러스 채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발음 내야겠죠. 빌어야 채 이렇게 내야겠죠. 근데 이것을 조금 순화하니까 빌어야 제 이렇게 발음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자. 자, 빌어야 제. 이건 현대 우리말로 그냥 보아도 전혀 어색하지 않죠? 분명히 우리말로 표기하고 있는 게 맞죠? 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액존왕이 한반도를 써놨습니다. 그녀는 어디 출신일까요? 고구려? 백제? 신라? 기다리자, 이제 자, 빌어야 제. 여기서 힌트를 얻으셔서 여러분께서 어디 출신인지를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 뜻을 곰곰 생각해 보십시오. 해독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해독 그대로입니다. 숙전진에서 배에 오르네. 온 세상의 무사들이 떠오르는 달을 기다리자. 밀물이 나란히 연못으로 밀고 들어가듯이 공격하리. 이제 자, 힘껏 기회를 펼치라고 빌어야지. 이 노래의 뜻은 생각하기에 따라 내용이 달라집니다. 곰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나라군이 외국군에 의해 몰살되어서 저승으로 갈 것이니까 그들의 저승길을 밝혀줄 달을 기다리자.
이렇게 보아도 됩니다. 또 반대로 외국군이 당나라와 신라군의 몰살에서 저승으로 갈 것이니까 그들의 저승길을 밝혀줄 달을 기다리자. 이렇게 보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누가 저승에 갈 것인가? 외국이냐? 당나라냐? 어느 것 쪽으로 보아야 할까? 8번가는 원래 신라와 당나라군을 예술처럼 기술을 발휘해서 멋지게 물리치자 이런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제명천왕은 그러니까 당연히 제명천왕은 야 신라 당나라군은 무찌르게 하는 향가를 짓도록 해! 이렇게 전쟁 지휘부에서 액전왕에게 지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 한참 지난 후에 만들어진 일본 마녀집 편찬자가 갑자기 이 노래를 패배를 예고했던 노래다. 이런 뉘앙스로 마녀집에 실어놨어요. 마녀집의 행간을 읽어보면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8번가에는 정반대의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패배자가 누구냐를 둘러싼 해독의 차이입니다. 외국군의 지휘부는 당연히 당나라지 이렇게 했는데 보기에 따라서 시는 거꾸로 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번가는 카멜레온의 얼굴을 가진 노래가 되었습니다. 딱 규정을 안 해놨거든요. 외국군이 이길 것이다. 이러한 노래가 외국군이 질 것이다. 이런 노래로 색깔이 바뀔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충격적인 사태가 진행됩니다. 663년 8월 전쟁이 난 지 3년 한반도 서해안에서 그야말로 일대 최후의 결전이 벌어집니다. 신라와 당군이 서해의 백촌강에서 외국군하고 부딪혀가지고 외국군을 모두 수장시켰습니다. 그날의 일을 역사책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대충 읽어드릴게요. 당나라의 장군이 배 170척을 이끌고 백촌강에 와서 진을 쳤다. 우리나라 수군이 당나라 군사를 공격하자 당나라가 좌우에서 우리 배를 둘러쌌다. 외국군이 피로 바다를 물들였고 거의 모든 배가 다 가라앉았다. 크게 패배하였다. 9월 일본군과 백제 사람들을 실은 배가 남해안의 대대성을 떠나서 한반도를 떠나서 일본으로 향하였다. 왜군이 한반도를 떠났다. 3년 전 구원군이 충청군이 출발할 때 신라와 당나라군을 무찌르게 해달라 이렇게 만들었던 8번가가 실제로 결과는 외국군의 패전을 예고하는 노래로 바뀌어 있었다. 이 사실을 패배 이후에 알았던 것입니다. 향가는 노래의 뜻대로 모든 현실을 지배한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사람들은 전쟁이 끝난 후에야 8번가가 자기들의 뜻과는 다르게 현실을 움직여 나갔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 하나가 있습니다. 역사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8번가 풀이에서 보듯이 외국 수뇌부는 한반도 전쟁에서 향가가 한 역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 향가가 지 뜻대로 전쟁을 이끌어간다. 그러니까 액전왕도 와라. 그들은 향가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그들은 향가의 힘을 이토록 숭상하고 있고 그걸 믿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생각은 향가를 가지고 있어. 그 당시 향가를 가지고 있고 향가를 짓고 향가를 숭상했던 신라도 백제도 고구려도 향가의 이러한 기이한 힘을 인정하고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김부식이 훗날 삼국사기라는 역사책을 씁니다. 그러니 향가의 이러한 권능, 이러한 기이함을 무시하고 역사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님께서는 이거는 아니다 하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삼국유사라는 책을 쓸 때 이런 스님께서는 향가의 기이함을 향가의 권능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써놨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당시에 그 전쟁을
우리는 우리 현대적인 합리주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향가의 기이한 역할을 아예 무시하고 역사를 쓰고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에 혹시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독교적인 시각을 배제하고 빼놓고 서양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과연? 또 십자군 전쟁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적 시각을 배제하고? 또 이슬람교적인 시각을 빼놓고 무시하고 중동의 역사를 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향가적인 시각을 빼놓고 그때 한반도에서 벌어졌던 세계대전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향가를 전혀 빼놓고 완전히 묵살해버리고 역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역사는 밤에 있는가 하면 낮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낮의 역사만을 쓰고 있습니다. 밤의 역사는 빼놓고 있습니다. 밤이라는 측면은 빼놓고 있다. 낮이라는 측면만 쓰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걸 알려주는 작품이 팔방가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관이 얼마나 편향되어 있느냐,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팔방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전쟁 후, 한반도 패전 후 외국에서는 대규모 민심 위반이 있었습니다. 훗날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중대형 황태자의 동생 그 대인이라는 황자가 조카를 죽이고 천황자리를 차지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팔번가는 그 찬탈자가 권한을 가진 뒤에 이긴 뒤에 쓴 만엽집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팔번가는 찬탈자의 집권의 정당성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쪽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것이 명백합니다. 읽어보면 행간이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백제 구원군 파병이 오류했다. 잘못된 것이다. 향가조차 외국군을 버렸지 않느냐. 그래서 나의 직분은 정당하다. 백제 구원군 파병을 나는 부정한다.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시각으로 이런 시각을 강화하기 위해서 팔번가가 작품의 성격이 바뀌어서 쓰여지고 인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팔번가는 찬탈자의 시각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찬탈자들은 외국군의 패배의 원인을 팔번가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향가가 외국군을 버렸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액전왕의 이 노래는 만엽집에서도 매우 앞순위 4516개 중에서도 맨 앞순위인 8번째 작품 8번가로 당당히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백제로 가던 날 661년 음력 1월 14일 대보름달이 바다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액전왕이 천황의 명을 받아 전쟁 지휘부의 명을 받아 배 위에서 승리를 기원하는 향가를 만들었습니다. 이 노래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향가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빌었습니다. 그러나 그 향가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만들어진 향가는 그날 이후 중국의 병검과 같이 중국의 전통극 병검과 같이 얼굴을 바꾸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향가의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숙전진의 밤은 병검의 얼굴과 같이 희망과 저주, 청색과 홍색, 그 얼굴의 마스크가 교차하면서 깊어가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 병검의 얼굴처럼 향가의 얼굴이 교차하면서 달처럼 떠 있었습니다. 백제 최후의 날 향가가 불리고 있었습니다. 8번가가 감추었던 진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8번가가 왜 우리를 외면했나? 8번가가 외국을 외면하고
신라와 당나라의 미소를 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8번가가 외국의 군사들을, 자신들의 군사들을 백종강에 수장시켰고, 그로 인해 백제가 마지막 잔명을 다했고 최후를 고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향가 제작법이 풀어낸 만엽지 8번가 이야기입니다.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다. 너의 속에 또 다른 내가 있구나. 무엇이 나고 무엇이 너냐? 나도 너도 변화해 가는 것. 8번가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만엽향가는 신라의 향가였습니다. 만엽향가 속에서 신라 향가를 진하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만엽향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